누군가는 말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부자가 되는 일이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의외로 간단하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길을 꾸준히 걷지 못할 뿐이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확실한 공식이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끝내 그 자리에 도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15번째 아이로 태어나 2해 정도 정규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였던 소년. 그는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100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죠. 그의 성공은 한순간의 행운도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부자의 삶을 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다루는 태도, 돈을 쓰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갈고 닦는 태도 말이죠. 그는 하루의 시작을 누구보다 일찍 맞이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을 남긴 그는 게으름에 단 1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1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만으로도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한 가지 덕목을 정하고 그날을 그 원칙 안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매주 반복하며 평생을 훈련했죠. 지금부터 그가 소중히 여겼던 13가지 덕목을 한 가지씩 깊이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절제. 배가 부를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절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욕심이 차오를 때, 기분이 들뜰 때, 말이 앞설 때, 그 순간을 조절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음식을 절제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식사는 이미 배부른 뒤에 먹는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들이 과하게 마시고 과하게 떠들다 결국 실수를 범했죠.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많이 먹은 사람보다 가장 먼저 자리를 뜬 내가 더 배부르다. 절제는 나를 위한 절약이고 내일을 위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 침묵. 말은 줄이고 마음은 더 많이 듣는 법. 말이 많으면 진심이 묻히고 귀가 닫히면 지혜가 멀어집니다. 프랭클린은 쓸모없는 잡담보다 한 줄의 조용한 통찰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는 회의 중 말보다 노트를 더 많이 썼습니다. 모두가 토론할 때 그는 조용히 듣고 끝에서 질문 한마디를 던졌죠. 그리고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말을 멈추면 비로소 상대의 진짜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세 번째, 질서. 모든 것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어지러운 방에선 집중이 흐트러지고 정돈되지 않은 하루에선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프랭클린은 항상 책상 위를 정리한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생각도 감정도 정리되기 때문이죠. 그는 말합니다. 하루를 잃는 건 1시간을 잃는 데서 시작된다. 작은 물건 하나가 제자리에 있을 때 그 하루도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네 번째, 결단. 결심한 것은 끝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몇 안 되는 일만 실행합니다. 프랭클린은 결정을 내릴 땐 오래 고민했지만 결정 후엔 단호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꼭 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 망설임이 많은 사람은 출발선에서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결단하는 사람은 이미 반은 도착한 사람입니다. 5번째, 검소. 불필요한 것에 지갑도 마음도 열지 말라. 지갑이 가벼운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을 넣을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단 한 푼도 가치 없는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책 한 권은 사면서 화려한 옷 한 벌은 과감히 지나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불필요한 사치는 지금 당신이 모르는 미래의 기회를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6번째, 근면. 게으름은 조용히 다가와 삶을 훔친다. 게으름은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옵니다. 잠시 쉰다는 생각으로 놓은 일이 며칠, 몇 달을 미루게 하죠. 프랭클린은 하루를 아침 5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근면이란 열심히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나를 조금씩 밀고 나가는 그 힘이 결국 부와 연결되는 열쇠가 됩니다. 7번째, 진실. 생각이 정직하면 말도 행동도 맑아진다. 진실은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가장 빠르게 신뢰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프랭클린은 정치적 협상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먼저 고백하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심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곤 했죠.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번째, 정의. 정의를 미루는 것도 불이다. 프랭클린은 단지 누군가를 돕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라 해야 할 선을 외면하는 것도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을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병원과 대학 설립 등 공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한 불이다. 정의는 거창한 법이 아니라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9번째, 중용. 감정이 지나간 후에야 이성이 돌아온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말을 뱉고 슬플 때 결정을 내리며 들떴을 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늘 후회하죠. 프랭클린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훈련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라 여겼습니다. 10번째, 청결. 겉이 어지러우면 속도 어지럽다. 책상 위 먼지, 방바닥에 쌓인 옷까지 씻지 못한 하루,
그 작은 어지러움들이 쌓이면 우리는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환경을 정돈하라. 그러면 내면이 따라온다. 깨끗한 공간은 생각을 맑게 하고 맑은 생각은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11번째, 평정. 세상이 흔들려도 나만은 고요히. 프랭클린은 전쟁과 외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소한 일, 흔한 사고, 피할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지 말라. 폭풍 속의 나침반처럼 당신의 내면에 평정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12번째, 순결. 욕망보다 깊은 사랑. 그는 사랑을 절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결이며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프랭클린은 늘 말했습니다. 나약해질 만큼 타인에게 해가 될 만큼 사랑하지 마라. 사랑은 삶을 채우는 것이지 소진시키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13번째, 겸손. 가장 많이 가진 자는 가장 낮게 서는 자.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겸손은 모자람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프랭클린은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발전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소중히 여겼던 13가지 덕목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13가지 덕목은 결코 완벽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단지 매일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약속들이 모였을 때 그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특별한 사람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부는 서서히 나의 삶에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첫발을 내디딜 기회를 받고 있다는 것. 오늘 당신이 선택한 하나의 작은 습관이 당신의 1년 후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